네,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35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손호만 씨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 군대를 막 제대한 대학생 신분이었고 심지어 사건 당일에는 대구에 계시조차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 조사에서는 미 문화원 폭파범이라고 자백을 하셨나요? 예, 당시 대구 그 시 경찰국 산하에는 대공분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허위로 스스로 폭파범이었다고 이제 자백을 한 거죠. 저는 사실 이 순간을 기억하기도 싫고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순간이었는데요. 제가 고문을 받으면서 한 달 동안 수사를 받는 동안 수사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를 발개 벗기고 끊임없이 구타를 하고 잠을 안 재우고 네. 수많은 고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경찰 고문 때문에 그러면 허위 자백을 하셨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이 검찰 조사에서나 아니면 재판을 할 때 판사 앞에서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심 재판을 하면서 최후 진술을 저보고 하라고 했을 때 네. 지금 이 사건은 완전 한 달 동안의 보문 조작에 의해서 또 불법적인 연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허위 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그대로 저는 폭로를 했고 그거를 재판관한테도 알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재판관은 그냥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바로 재판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네. 네, 억울한 사정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그 고문은 뭐 당시 육체적인 고통도 상당하셨겠지만 이후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이게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이후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도 뭐 육체적인 고통은 아마 금방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 진짜 죽음의 공포를 앞두면서 당했던 각종 고문으로 인해서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제가 평생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도 한동안은 정말 그 악몽에 시달려서 정말 제대로 생활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가끔씩 좀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당시 그 전두환 정권은 그 민문화원 폭파 사건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74만 명을 수사했고요. 결국은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시 정권은 왜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고 또 이후의 영향, 어떤 영향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정말 제가 대구 지역에서 저희 이 사건 말고도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 경찰서마다 넘칠 정도로 강제로 끌려가서 조사받고 고문받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탄압을 하고 또 사건을 조작하는 이유는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12.12 군사 반란이라는 군사 쿠데타 그리고 80년 5월 바로 광주 시민들의 수많은 죽음을 딛고 집권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